10화. 장이 열리고 박홍서 팀장은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분명 집중해야 할 곳은 여기인데 자꾸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정진호. 박홍서는 일부러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정진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았다. 그런데 정진호는 장이 열리고 난 뒤부터 딱히 하는 게 없었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잖아. 박홍서는 궁금했다. 정진호에게 과연 어떤 투자 비법이 있을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길래 그렇게 고수익을 냈던 것일까? 과연 그게 실전에서도 통할까? 그래서 박 팀장은 계속해서 정진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이게 다 무엇이오? 모니터가 6개로 늘어나니 모의 투자를 했을 때보다 더 어지러워졌다.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마땅한 걸 하나 골라야 하는데 그게 말이 쉽겠는가? 이상하다. 저번에는 종목들을 체크하고 있으면 팍 느낌이 왔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 종목들을 드르륵 내려봐도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다가 시간이 훅 지나가 벌써 오후 12시가 되고 말았다. 진호씨, 좀 잘 됐어요? 그런데 이혜린 대리님이 죽상이 된 얼굴로 터벅터벅 내 데스크 쪽으로 넘어왔다. 자리 비우셔도 돼요? 흑, 말도 마요. 오늘만 벌써 3% 잃어서 거래 중지당했어요. 아, 고작 3% 잃었다고 바로 거래 중지를 시켜요? 그럼요. 3%도 증권사에서는 큰 숫자니까요. 리스크 매니저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트레이더들 수익을 감시하는데 저희 같은 초보는 2%만 잃어도 바로 거래 중단시켜버린대요. 그나마 베테랑들은 5%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다. 첫 번째, 돈을 절대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규칙을 지켜라. 이건 모든 증권사가 우리에게 늘 강조시키는 철칙이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프랍 트레이더들이 단타에 미쳐서 수익률을 마구 뽑아내는 줄 알지만 사실 증권사야말로 안전 제의를 가장 많이 외치는 곳이거든요. 단기적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는 건 거죠. 그래서 늘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팀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신다. 이건 우리 개인 돈이 아닌 회사 자금이기 때문이다. 단타 매매를 하는 놈들이 무슨 리스크 관리냐고 하겠지만 여긴 최소한의 리스크만 가지고 거래를 한다. 만약 그 규칙을 어길 경우 우리의 트레이딩을 감시하고 있는 리스크 매니저에게 제재를 당하게 되는 시스템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 주식이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면 A 주식으로 포지션을 잡되 A 주식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해서 풋 옵션을 매수해 놓는 거죠. 보통 비율을 7:3이나 8:2로 잡는데요. 그 밖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빅스나 ETF로 여러 섹터에 분산 투자한다는 말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다. 어휴, 이런 말을 하면 뭐해요. 아주 그냥 이론에만 빠삭하지. 막상 실전에서는 손해만 보고 거래 정지까지 당했는데 나 너무 한심하죠, 진호씨.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이렇게 되다니. 아니에요. 첫날부터 잘하실 순 없죠. 내일은 분명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근데 진호씨는요? 지금 수익률이 어때요? 아, 저는... 대리님은 텅 비어있는 내 거래창을 보고 눈을 껌뻑였다. 잠깐만. 진호씨 혹시 지금까지 거래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네... 나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우와, 진호씨는 진짜 투자 고수가 맞구나. 예?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라고 하더니. 얘기가 그렇게 되나? 그냥 별 느낌이 안 와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는 노릇. 문제는 정말 아무 느낌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무언가가 빠진 듯한 기분이다. 육감이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느낌이 안 올 땐 오늘 나눈 브리핑 자료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브리핑 자료요? 네, 내가 말했죠. 주식시장은 메타인지를 잘해야 한다고. 그리고 오늘의 트렌드가 뭔지는 초엘리트라 할 수 있는 리서치 부서가 자료를 우리에게 뽑아줬으니 그것만 잘 봐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오늘 갑자기 시니어로 승격이 되면서 회의 내용을 하나도 못 들었다. 거기에만 신경이 쏠려 팀장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뭘 주목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걸 전혀 듣지 못한 채로 그냥 몸뚱이만 전쟁터에 떨어진 격이었다. 저는 넋두리를 다 했으니 다시 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이러다 첫날부터 시니어에서 다시 주니어로 강등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전 다시 자리로 돌아갈게요. 오늘 투자를 복귀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야 하니. 전 잃었지만 진호 씨는 오늘 꼭 벌어요. 아니, 지키기라도 해요. 그럼 제가 오늘 저녁 사줄게요. 반드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의지가 샘솟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브리핑 자료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덩달아 미국 증시도 하락, 금리 상승, 중국 증시 하락, 외국인 투자 감소. 우리나라가 곧 있으면 15% 상한선이 30%로 뚫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때를 준비하고자 자금을 전부 빼는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린 것도 컸다. 거기다 조선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라고 브리핑 자료에 쓰여 있었다. 팀장님이 이럴 땐 차라리 공매도로 이익을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난 공매도를 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공매도, 일명 숏을 치기 위해선 무슨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겠는데 숏을 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또 특정 주식을 사야 하고 해칭을 통해서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아는 게 별로 없단 말이지. 리스크 관리부터 숏, 해칭 등등 주린이나 다름없는 내겐 외계 언어들이었다. 그런 걸 잘못 건드렸다가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었다.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하자. 그건 오직 이 번뜩이는 직감을 믿는 것일 뿐. 나는 빠르게 검토를 끝내고 자료를 내렸다. 그런 뒤 다시 종목을 살펴보았다. 어라? 그런데 아까는 죽어도 오지 않던 느낌이 첫 종목에서부터 찌릿거리며 왔다. 아까는 뭔 짓을 해도 안 오더니 혹시 브리핑 자료를 읽어서 그런 건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절묘했다. 돌이켜보면 내가 투자를 할 때마다 나는 늘 브리핑 자료를 꼼꼼하게 읽었다. 그리고 늘 그와 관련된 것에서만 직감이 찾아왔었다. 특정한 분야의 데이터를 얻으면 거기서 직감이 번뜩인다라. 오늘 하나 배웠다. 이래서 사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니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혜린 대리님이 해준 말씀이었다. 그럼 일단 매수를 잠깐 저번처럼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고 하셨었지? 바구니를 나눠서 담아라. 분산 투자해라. 이게 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래야 하나가 줄어들어도 다른 하나에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다. 근데 얼마나? 적당히 3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오늘 장이 그냥 미친놈이네. 담배나 피러 갑시다. 완전 강제 금연이야. 시장 보고 있을 땐 담배도 못 피잖아. 그럼 너도 위층에 선물하러 가던가. 거긴 하루 종일 담배만 피더만. 거긴 쫄려서 못 가겠다. 차라리 담배를 끊고 말지. 장이 닫히면서 여기저기 욕짓거리가 터져나왔다. 오늘 같은 하락장은 어쩔 수 없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풋옵션을 조금 사놔도 손실 방어가 안 될 정도로 오늘은 장이 너무 심하게 출렁였다. 문제는 상한선이 뚫리기 전까진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이고 나발이고 다른 문제 때문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진짜 내가 미쳐. 회사 생활할 때, 특히 큰 기업에서 일할 때 떠도는 철칙이 있다.
로열 패밀리를 건드리지 마라. 낙하산이 안이 꼽긴 해도 절대 건들지 마라. 애초에 그들과 일반 직장인은 시작 전부터가 다르며 배경도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약 그런 사람과 트러블이 생겨서 다른 증권사로 옮기려고 하면 그쪽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것이다. 경쟁사라고 해도 총수 가문 사람에게 반항하는 직원은 커리어가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이기가 꺼려지기 때문이다. 근데 양미주 대리가 바로 그 로열 패밀리를 건드렸다. 속된 말로 좆된 것이다. 아니야,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어. 양미주 대리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다. 오늘 수익률 마이너스 1%. 뭐 나쁘지 않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1%면 선방한 것이었다. 다른 트레이더들은 손실이 커서 거래가 막히고 난리가 났다던데 양미주 대리는 정진호를 신경 쓰느라 집중을 못해서 오히려 손실이 더 적게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진호씨. 양미주는 활짝 웃으며 정진호에게 다가갔다. 그런 그는 양미주를 보고 흠칫거렸다. 아까는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미안해. 나도 요즘 시장 상황이 이렇고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했네. 이해하지? 아, 네. 역시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 진호씨는 첫인상부터 사람이 아주 선해 보이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참, 오늘 시장 상황이 이래서 진호씨도 손해를 많이 봤지? 듣기로는 오늘 이혜린 대리는 거래 중지까지 당했다던데 정진호도 분명 그러지 않았을까? 이럴 때일수록 괜찮다고 위로해주며 선배의 인자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 손해본 거는 내가 많이 벌어서 커버 쳐줄게. 그리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도 돼. 내가 그래도 이 시장에 꽤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아서. 그리 말하며 양미주는 정진호의 거래창을 슬쩍 살펴보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 마이너스로 가득해야 할 정진호의 거래창이 붉게 떠올라 있는 것이 아닌가? 10%? 진우씨, 이거 진우씨 거래창 맞아? 아, 네. 막판에 좀 올라서 오늘 다행히 손해는 안 봤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양미주는 정진호와 모니터를 몇 번이나 번갈아 쳐다보았다. 심지어 숏을 친 것도 아니고 풋옵션을 산 것도 아니고 순수히 주식만 사서 10%? 뭐야, 로얄 패밀리라며? 낙하산이라며? 근데 어떻게 10%야? 그것도 이 미친 하락장에서? 대체 뭐야 이 사람? 10%. 오늘 적어도 2층에 있는 프락 트레이더 중 정진호의 수익률을 타락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금액이 적어서 크게 펌핑이 되지 않았을 뿐. 그것도 전부 하락장을 찍던 중에 그나마 오르는 몇 개 중 3개를 골라서 샀다? 오늘도 헛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녀석이었다. 원래 이런 하락장일 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만 주식을 살 뿐 대부분은 숏을 치면서 수익을 나게 만든다. 근데 이놈은 그런 정론을 역행하며 혼자만의 투자를 하고 있었다. 팀장님, 오늘 괜찮으셨어요? 다 알면서 왜 물어봐? 김 과장은 다 알고 있잖아. 아하, 예의상 물어보는 거죠. 멍하니 정진호의 거래창을 보고 있던 중 리스크 매니저인 김 과장이 찾아왔다. 오늘 거래 중지 많이들 시켰다며? 네, 여기 처음 시니어로 올라온 친구도 거래 중지를 시켰어요. 그 친구 오늘 처음 시니어로 거래 틈날일 텐데 트라우마겠네요.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계속 이럴 텐데 잘 견뎌야지. 근데 어쩐 일이야? 아, 오늘 거래 중지시킨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있잖아요. 정진호 때문에 왔다는 뜻이다. 그 친구 혼자 엄청 수익을 냈더라고요. 이런 하락장에서 숏도 안 치고 10%라니. 강심장인 건지 아니면 주식의 기초를 모르는 건지. 그게 문제될 게 있나? 네, 문제가 있죠. 모든 증권사의 최우선 원칙이 리스크 관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 리스크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냅다 주식만 샀더라고요. 그것도 딱 3개만요. 고작 3개. 분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존재하며 전략을 세워 최소 10개에서 30개가량의 종목에 돈을 나눈다. M&A, 스핀오프 등 일명 드리븐 이벤트에 집중을 한다고 해도
최소 5개에서 10개의 종목을 다룬다. 하지만 정진호는 딱 3개에만 베팅을 했다. 그리고 그 베팅이 옳았다. 아무리 베팅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이건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거기다 혹시 투자 기본 지식이 아예 없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 마냥 리스크 관리도 없이 주식을 사는 걸 보면요. 글쎄, 과연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걸까? 거기다 기초도 없이 시니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 친구 스타일이 좀 이래.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특정 주식에다만 돈을 넣어. 투자를 전혀 모르는 친구가 아니야. 분명히 분산 투자가 뭔지, 리스크 관리가 뭔지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그 종목들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군요. 그것 말고는 이 행보가 말이 안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따위 짓을 했다면 당장 팀에서 내쫓았을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그 사람의 인성을 보지 않는다. 오직 수익률만 보고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 그 친구한테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온 거지? 아, 네. 젊은 친구가 자신감 넘치는 건 좋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수니까요. 일단은 그냥 놔둬. 네? 하지만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너희 팀 팀장한테 물어봐. 그럼 단번에 이해가 될 거야. 김 과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꾸벅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정진호. 증권사의 기본이라는 리스크 관리는 쌩까고 심지어 분산 투자도 하지 않은 채 극한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만의 확고한 분석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뒷배경 덕분일 것이다. 뒤에 무려 이 회사의 대표가 있지 않은가? 돈을 좀 잃어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단 말이지? 박 팀장은 자신의 팀 트레이더들에게 나눠져 있는 자본금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보통 초급 시니어에게 나눠주는 금액은 10억. 하지만 오늘 유일하게 수익을 낸 건 저 초짜 시니어 한 명뿐. 그는 잠깐 고민하다 비율을 재조정했다. 이 정도 판은 깔아줘야지. 내일부터 정진호에게 들어가는 자본금은 10억이 아닌 50억으로 수정되었다.